뇌물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성폭력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인데 김 전 차관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부인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지금 첫 공판이었습니다. 첫 공판이었고 범죄 혐의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007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최 씨로부터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중점적인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은 10년 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현재의 기억으로서는 전부 다 부인하는 취지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있었는데 이미 2차례나 무혐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기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차례 무혐의를 받은 시기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2013년부터 여러 차례 이제 수사가 있었고 무혐의가 각각 이뤄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또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성접대 관련해서 이런 성범죄 관련해서는 혐의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번에는 뇌물죄 그리고 성접대에 관해서는 또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소를 했고 이번에 조금 무리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전 차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보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서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 생뚱맞은 기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근거는 뭡니까? 일단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는 억지 기소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금 무리하다라고 좀 주장을 한 부분이 이 범행의 경우에는 범행의 일시, 장소 등이 좀 특정이 돼야지만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무혐의가 2차례나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좀 자기적 사실관계에 의해서 이런 좀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억지 기소인 것처럼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포착된 혐의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이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인척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받은 것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관해서 이제 검찰에서 조금 더 수사를 진행한 후에 이 부분을 추가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기소가 된다고 하면 뇌물 혐의의 범위가 어느 정도로 좀 커진다라고 볼 수 있는지요? 현재 지금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1억 7천만 원 조금 이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1억 원 이상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되어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에서는 이 부분까지 합치면 3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억 3천만 원은 초과하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조사를 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뇌물을 건넨 쪽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라고 해서 혐의 입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뇌물죄라는 것이 뇌물을 준 쪽이 있고 받은 쪽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통상적으로 이제 뇌물을 준 쪽에 줬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준 쪽에서 줬다라고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받은 쪽에서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좀 수사가 쉽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이기 때문에 시일도 굉장히 많이 지난 데다가 만약에 돈을 보낸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돌아가신 분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주게 된 것인지 이 부분이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사에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되는 상황이 그 성완종 씨가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누구는 몇 억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자필로 쓴 내용들이 나와서 그때 한창 시끄러웠잖아요. 이것과 비교해서 검찰이 설명을 하는 모양인데 검찰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검찰에서는 일단은 수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견 이런 좀 입장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완종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이렇게 자필로 기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관련해서 수사에 조금 단초가 됐었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 부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예. 이게 뇌물로 줬다라는 뭐 진술 자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지 지금 돈이 이제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입증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발표를 한 것으로 추이를 보입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27일에는 두 번째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그 증인으로 부르게 된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 관련해서 뭐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 자체를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불러서 증인에게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법원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검찰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피고인 주장이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 과연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거든요.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돈을 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 일단은 좀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예. 줬다고 한다면 이것이 뭔가 뇌물의 목적으로 준 것인지 예. 이 부분까지도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뭐 가장 핵심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분이죠.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그동안 근데 이분이 이제 불출석해가지고 여러 차례 연기가 됐었다면서요. 근데 오늘은 출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번에 항소심 선고인데 예. 이번 선고가 이번이 세 번째 선고기일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 첫 번째 기일 때는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 예. 그 다음에도 또 유사한 이유로 출석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석을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결국 오늘은 이제 출석을 했고 선고를 받았는데 예.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무죄가 나왔다는 그런 역시 소식입니다. 무죄가 나왔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판단 근거라든지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혐의가 그 국정원 2008년과 2010년에 당시 국정원 장들로부터 각 2억 원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뭐 뇌물수수 방조 그리고 국고손실죄 이렇게 두 가지 혐의가 잡혔었는데 예. 이 뇌물수수 방조의 경우에는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뇌물수수 자체가 예. 인정이 되는지가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전범의 이런 행위 자체가 뭐 좀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방조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이다. 이렇게 좀 판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국고손실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이 상고할까요? 상고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는 것이 예. 일단은 검찰에서는 1심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었는데 네. 이 당시에도 이 뭐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네.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국고손실 부분이 예. 공소시효 7년이라고 법원에서는 봤기 때문에 예. 만료가 돼서 면소를 했었는데 예, 예. 이제 검찰에서는 이게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돼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예. 주장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예. 또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계속 법리 다툼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네. 검찰에서는 당연히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고유정. 지금 살해라든지 사체 훼손이라든지 유기라든지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적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형량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많은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참작 동기 살인이냐 아니면 인명경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참작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4년에서 6년이고 예. 이게 만약에 감경 요소가 있다고 하면 3년에서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미하게 처벌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극단적 인명경시로 가게 된다면 이 기본형이 2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고 가중이 된다면 아예 무기징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살인의 사실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위에 따라서 그리고 동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처벌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자신은 계속 우발적 범행이었고 뭐 이런 것이 뭐 계획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 정리를 해보자면 형량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난다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면 약 될까요? 20년 정도까지도 차이 날 많이 수가 나네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이겠죠. 예. 이미 뭐 살인
살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이 경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어떤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이 맞는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족 측에서, 그러니까 전 남편의 유족 쪽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주장입니다. 이제 유족 측의 주장은 이 억울한 죽음을 한 편의 소설로 쓰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지금 고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이게 그 고유정이 자신이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이제 그 경위를 설명을 하면서 예. 이 고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성적으로 좀 특별한 성향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유족 측에서 굉장히 좀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상 예.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도 이에 대해서 네, 그렇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네. 있고 네. 다만 이게 유족 측에서 고소를 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유족 측에서 고소를 한다면 이제 문제는 삼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만 이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의 변론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예. 과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조금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 보여서 만약에 이게 고소가 가능하다 한들 이게 처벌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에는 뭐 오히려 고유정이 현 남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죠. 예, 지난달 22일에 고유정이 현재 남편을 의붓아들 살인자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그 고소장의 내용에는 이제 명예훼손이 주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뭐 조금 외부에 알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수사 상황이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나요? 예, 이 의붓아들 살인 사건 자체는 지금 현재 경찰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은 한 가지는 이 남편 측에서 과실로 이 아들을 조금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가 하나가 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고유정이 고의적으로 이 살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살인죄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로 고민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곧 이제 프로파일러를 통해서 예. 이런 뭐 심리적인 분석도 진행을 하고 또 이런 관련 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기소를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기소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송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그 일각에서 보도한 바로는 지금 이 고유정 측 변호인, 판사 출신 변호인이 뜻을 접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이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이 변호사 예. 분이 이 고유정 사건을 맡으려고 진행을 하고 예. 했었고 법무법인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반대 의견을 내비치니까 예. 이 법무법인 탈퇴 절차까지도 진행을 하면서 맡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첫 공판이 지난 이후에 뭐 가족들도 굉장히 이 본인의 그 변호사분의 가족분도 가족분들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예.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조금 이 사건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법무법인의 이 좀 단체 대화방에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게 다만, 이제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모양인데 그러면 변호를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에 변호를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사선 변호인이 모두 다 사임한다고 예, 한다면 다시 국선 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돌아갑니까? 높은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 이 변호인 지금 사임하겠다고 알린 변호인은 예. A 변호사라고 한다면 예. 이 A 변호사가 당초에 이제 그 공판에 출석시켰던 B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이 B 변호사는 아직 사임의 의사가 아직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B 변호사까지 사임을 하고 사선 변호사가 별도로 없다면 국선 변호사가 배정이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사선 변호사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총 그럼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2명이었습니까? 지금 2명인지 아니면 더 많은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그래요? 되는데 어쨌든 B 변호사가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 소식까지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고요. 정확하게 또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김성수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